이번에 나왔던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 자료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내 집 마련의 수요를 상승시키는 것, 그리고 서울 중심 지역에 몰려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조금 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를 집값, 중심 지역 미친 듯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반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까지 인천까지 퍼뜨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책이 하나 나왔죠. 아직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 자료가 그것인데요.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제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사실 아닌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907 대책 전인 9월 2일 날 이런저런 기사를 언론에서 흘렸는데 그때도 공급대책 정해진 바 없고 뭐 LTV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라고 그런 해명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907 대책 때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이 해명 자료 이꼬르 그냥 부동산 정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좀 상당히 파격적인데 우선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에 관련된 거죠. 지금 현재 60%에서 80%로 인상 검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재산세에 대한 그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 69%인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추가 지정 검토, 그리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대한 총 비율 축소 40%에서 35%로,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DSR 검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지금 6억 원으로 배급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4억 원까지 줄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에 대한 LTV 담보대출을 어느 정도가 이상의 금액이 됐을 경우에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 그런 방안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 같다.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 중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 중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알아버렸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그런 효과가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907 대책에서 이미 투가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LTV를 지금 축소시켜 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후속 대책으로서 투기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서울 지역에는 투기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일 것으로, 거기가 뭐 어디까지가 투가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조정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성동이나 마포, 강동, 뭐 동작, 영등포 이런 지역은 투가 지역으로, 그리고 뭐 노도강, 금강구 같은 외곽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정도로 해서 좀 너무나 빠르게 상승하는 서울의 집값을 조금 잡아주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거주할 그런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리고 서울하고 인접한 신축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시행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907 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리고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고 해도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공시 가격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90%까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워낙에나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을 6억까지 배급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4억까지 규제를 하면 아마도 경기도 지역의 이제 하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집값의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했잖아요. 15억 이하는 대출 내주지 않겠다 하니까 15억까지 폭등하고, 9억 이하는 대출 내주지 않겠다 하니까 9억까지 폭등하고, 그거를 보고도 추가적으로 이 똑같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나왔던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 자료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도 역대급이었지만 그 다음번에 나올 대책도 상당히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집값이 잡힐 건데 그거를 경기도 쪽으로 퍼뜨려야 되니까 대출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고, 집은 사거나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수도권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에 7명은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계신다는 건데 거의 전세가 말살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월세가 부담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면 경기도에 집을 살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본다면 대출에 대한 금액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내 집 마련의 수요를 상승시키는 것, 그리고 서울 중심 지역에 몰려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조금 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를 집값, 중심 지역 미친 듯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반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까지 인천까지 퍼뜨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4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가 나왔고 9월 2일 날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가 난 다음에 9월 7일 날 대책이 나왔으니까 한 일주일 뒤에 발표가 난다고 치면은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재미지게도. 지금 이 정책을 발표하는 지금 그런 경향성이 주말 전 그리고 일요일 저녁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도 못 빼게 꽁꽁 묶어놓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이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이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